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담아 빚은 예술품을 세상에 내놓는 기분은 어떨까요? 많은 예술인들은 작품을 빚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고뇌가 작품 완성 후 맛보는 쾌감을 앞지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셰프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술 직종인데요. 오로지 스스로의 감각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는 그들은 현재 신흥 예능의 강자라 불릴 만큼 대중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타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요리에만 집중하던 때와는 달리 요즘 셰프들은 다양한 매체 출연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본질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셰프들이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단 하나, 영혼이 담긴 작품을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일인데요. 여전히 주된 업무는 요리지만 대규모 레스토랑의 경우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는 주방 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셰프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음식 맛을 잘 내고 트렌디하고 독특한 프레젠테이션의 소질이 있으며 절대 미각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입맛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까요? 재능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재능만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셰프라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매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직업 정보나 추천하고 싶은 인물들을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나 카톡,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제보해 주시면 초대해서 좋은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잡 첫 시간에는 사람의 오감을 깨우는 힐러 이재정 서티파이드 이그제큐티브 셰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셰프.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들은 단어일 텐데요. 요즘은 뉴셀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잘못 셰프는 셀러브리티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제가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셰프는 연예인이 아니다. 셰프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재정 셰프가 생각하는 이 셰프는 정말 어떤 직업입니까? 셰프가 어떤 직업이냐면은요. 네. 마음을 다 담아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작품, 음식을 만들어서 먹였을 때 그게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셰프이죠. 아, 이렇게 예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음식을 먹이고 내 음식을 한 그릇 한 그릇이 다 순간순간 작품인데 거기에 모든 하트를 쏟아 넣어서 누군가 입에 들어갔을 때 아우 맛있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셰프지. TV에 나와서 유명한 칭, 뭐 신문에 나오는 셰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라디오에 방송에 앉아있는 셰프만이 셰프는 아니죠. 그렇군요. 요리를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셰프라 칭하는 건 아니고 정말 영혼을 담아서 내가 만든 그 예술품을 누군가 먹었을 때 내 마음에 환희와 기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셰프다. 진정한 셰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적어도 출발선에서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재정 셰프를 좀 소개할 때 서티파이드 이그제큐티브 셰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셰프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보통 코퍼레이트에서 많이 이 자격증을 요구하는데요. 이그제큐티브 셰프가 많이 있어요. 레스토랑의 이그제큐티브 셰프들은 자기 이름을 내걸거나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나 굳이 이런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큰 코퍼레이트에서 멀티 유닛을 가진 레스토랑 체인이거나 뭐 회사에서 일하는 몇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런 이그제큐티브 셰프, 그런 회사에서는요. 오랫동안 일을 하면 무엇인가가 이렇게
스텝을 밟은 증명서를 요구하게 돼요. 네, 근데 네. 그중에서 아메리카의 American Culinary Federation이라는 가장 큰 그 culinary 그 조합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시험을 만들어서 이젝트 셰프 자격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코스를 왜냐하면 이젝트 셰프를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기초 과정이나 저희가 그런 건 사실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이젝트 셰프의 자격으로서 네. 어느 회사에서나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자격이 된다라는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굳이 네. 그런 모든 이젝트 셰프가 오늘 말이 잘 안 되네요. 괜찮습니다. 네. 못 알아들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리는 좀 잘하는데 발음이 부족하네요. 아, 너무 겸손하신 얘기고요. 그래서 네. 모든 이젝티브 셰프가 이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코퍼레이션에서 원하는 거고 예. 시험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화가 많은데 저는 실기 시험은 빨리 붙었어요. 3번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실기 시험은 2번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전문 셰프로 활동을 했는데도 그쵸. 시험에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건가 봐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도 있고 필기 시험도 있거든요. 네. 동료 셰프들 중에서는 거의 다가 실기 시험을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게 이젝티브 셰프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비고 뭐 울고 냄비 떨어뜨리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고요. 네. 되게 당황하고 왜냐하면 그런 포지션에 오래 있었지만 누구가 자기를 시험하는 그런 또 자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거치는 게 힘들고 그래서 ACF, American Culinary Federation에서 주는 Certified Executive Chef 자격증을 받으면은 네. 모든 큰 회사에서 이렇게 executive 셰프 자리로 가기가 쉽죠. 그 셰프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우리 이재정 셰프가 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면은 나중에 본인의 큰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자격증이기 때문에 보통 없는 셰프, executive 셰프보다 네. 샐러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질문할 때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셰프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네. 이것만이 길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밟아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 정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는 요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셰프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요리와 연관된 그런 스쿨을 나와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커리너리 스쿨 르꼬르동 블루 파사데나에 있는 옛날에 지금은 다 클로즈가 됐지만 네. 갔을 때 28살, 9살에 갔거든요. 그때는 18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친구도 있었고 그때는 늦깎이였네요. 네, 그 당시에 45살 된 다른 직업을 한참 하다가 온 할아버지 비슷한 아저씨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변호사를 네. 하다가 온 어떤 백인 여자친구도 있었고 너무 다양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 친구가 항상 못하지도 않고 네, 사회 네.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패션을 가지고 준비가 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경험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좀 더 힘든 과정을 쉽게 견디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젊은 사람들의 장점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딸린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혼자서 16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젊은 친구들이 또 유리할 때도 있고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관련 학교를 꼭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꼭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헷갈려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을 따로 드릴게요. 네. 학교를 유명한 셰프들 중에서도 학교를 나오지 않은 유명한 셰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 큰 회사 이젝티브 셰프 중에서도요. 보통 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CIA 같이 유명한 뉴욕에 있는 커리널 스쿨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패셔네이트하게 자기의 방향을 잘 파서 해왔냐에 따른 거지 꼭 학교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자기가 전 코스를 밟아서 이 요리의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네네. 커리너리 스쿨에 가서 기초적인 것을 배웠다면은 하고자 하는 그 기간이
좀 단축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요리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면 네. 구체적으로 이제 뭘 배우는지 그쪽에서 뭘 가르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는데 열정만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학교를 나오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자기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때가 참 많거든요. 하다못해 당근이나 양파를 자르는 방법에도 좀 더 쉽고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네. 집에서 내가 맘대로 20년을 요리를 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그 양파나 그 자르는 방법이 약간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미디어가 원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프로 셰프예요, 사실은. 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정수의 그 엑기스를 갖다가 잘 배운다면은 이미 요리를 잘하셨던 분들조차도 아, 이거 나 정말 몰랐었는데 이거 정말 요긴하다. 네, 네. 이런 게 많이 있죠. 네,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기초적인 그 정말 프로페셔널 셰프의 그 텍스트북을 켜놓고서 요리를 하진 않잖아요. 네, 네. 난 잘해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기본적으로 셋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마돌 소스라는 것도 있고 네. 여러 나라의 요리 기본적인 요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훑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긴 하죠. 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일정 그럼요. 수준 이상은 갖추고 나오게 된다. 그렇죠. 기본은 된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어느 무리에 어울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패션을 가지고 요리에 대해서 밤새도록 생각을 하고 온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환경에서 또 정보도 많이 있고 선생님에게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로 잘한다면은 그런 게 모두 브릿지가 돼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데 혼자서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열심히 헤엄을 쳐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른다면은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요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전공이 있는지 또 궁금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 셰프야라고 소개를 하면은 너의 전공은 뭐야라는 질문 아직도 많이 하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네,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리 학교에 가면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르꼬르동 블루식의 프로그램이 있고 네. CIA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뉴욕에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약간씩은 다르지만 전공은 없습니다. 전공이 없어요? 예, 두 번째 전공이 굳이 있다면은 요리 과정과 베이커리, 패스트리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나왔던 과정은 네. 요리와 패스트리까지 다 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예. 좀 짧게 패스트리만 하는 그런 셰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리 학교에 가면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네. 기본적인 음식을 짧게 배우지만 또 와인이나 그런 쪽 매니지먼트 쪽으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또 르꼬르동 블루는 없어졌지만 미국에서 15개 정도의 르꼬르동 블루가 있었지만 다 철수해서 2015년에 하지만 그 CIA나 또 존스 앤 웨일스 같은 학교 유명한 학교잖아요. 다들 아실 텐데 가면은 2년 학사 코스가 있고 또 4년 학사 코스가 있고요. 네. 또 빨리 하는 엑셀러레이트 코스가 좀 더 짧게 하는 코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유명한 학교의 학비는 비싸잖아요. 네. 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에 있는 뭐 하버 칼리지라거나 롱비치 칼리지라거나 또 뭐 테크놀로지 스쿨 같은 데서도 커리너리 스쿨이 코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또 거기서는 정보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요리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데 가서 큰 돈을 지불하고 하기 전에 조금씩 정말로 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요리사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 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요리 관련된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쵸. 거기 봐서 이제 맨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 네. 진짜 새벽부터 고되게 일하는 거를 많이 조명을 해줬거든요. 그쵸. 실제로 또 그렇습니까?
어느 레스토랑에 가냐. 그러니까 학교를 딱 졸업하게 되면은 네. 정말로 눈에 띄게 잘했거나 그런다면 유명한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거나 유명한 호텔 같은 곳에 갈 수가 있겠죠. 네. 어느 누구 밑에서 어디에서 경험을 쌓느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나는 정말로 좋은 요리를, 고급 요리를 이 내가 생각해온 동경하던 셰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레스토랑에서 배우겠다. 그 운이 좋아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정말로 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펜츄리, 차가운 음식을 만지고 뭐 굴도 까고 뭐 그런 걸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샐러드를 만드는 거고 그런 단계를 다 거쳐야지 나중에는 한참이 지나야지 생선이나 뭐 핫푸드 뭐 고기를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 과정이 힘들죠, 사실은. 하지만 요리 학교를 나온 장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굳이 처음부터 뭐 가서 양파를 하루 종일 깐다거나 무를 돌려깎기를 한다거나 일본만에 항상 나오잖아. 무 돌려깎기 5년 했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리 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그 과정을 스킵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엘블리 그 스페인에 있었던 지금은 클로스 됐지만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는 들어가서 월급을 안 받으면서도 수련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고 해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인턴들이 수십 명이고 왜 보통 아시는 모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이런 데는 음식이 아주 화려하고 정갈하고 하나하나가 정말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소스와 정말 작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키친을 보면은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수십 명의 흰 옷을 입은 셰프들이 뭔가 꼼지락꼼지락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월급 정확한 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인턴들도 많이 있고 수련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정말 월급을 안 받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유명한 셰프 밑에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하게 따라다니는 게 이 셰프는 누구누구 셰프 밑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CIA를 나왔는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공부를 나왔는지 왜 학교를 나왔으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지. 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바깥에서 텐트를 2주 동안 치고 있다가 유명 셰프의 눈에 들어서 인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펜츄리 셰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열심히 해서 눈에 났다면은 좀 더 높은 위치까지 더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 한국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학벌 위주의 저희가 사회에서 많은 저희 지인들은 어느 학교가 좋아 어느 학교를 가야 되라고 묻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힘든 과정을 16시간씩 동안 서서 요리를 갖다가 해내면서 힘든 과정을 거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셰프라는 직업이 거의 연예인하고 동급시 되다 보니까 요리 학교를 가서 셰프가 되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보다 어느 명장 밑에서 얼마나 긴 기간의 수련을 거친 그런 셰프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에 왜 요즘 보면은 뭐 유명하신 그 임지호 셰프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성함이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분들은 모든 그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방송이 그분을 찾아오는 것이지 네. 그분의 목표 자체가 나는 셀러브리티 셰프가 되겠다라고 누군가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방향 잘못 잡으셨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셰프는 셀러브리티가 아니고 그렇게 네. 화려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뭐 호텔을 얘기할 때 백 오브 하우스,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설명을 해준 말이에요. 셰프들은 백 오브 하우스, 레스토랑 뒤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앞에 얼굴을 내도는 얼굴 마담이 아닙니다.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앞에서 서브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서브를 하는 만든 음식을 서브를 하는 거죠. 프론트 오브 하우스. 그래서 뒤에서 묵묵하게 얼굴 없이 일할 그런 마음의 준비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이 그 누군가에게 서브됐다는 생각만으로도 16시간 동안씩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이 네. 셰프가 되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라이브 데스크 파워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파워잡에서는 이재정 서리파이드 이그제큐티브 셰프 모시고 셰프의 모든 것을 저희가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레스토랑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렇죠. 서열입니다. 하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서 뭐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저는 군대 갔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한 직급에서 막내로 들어가서 그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그 라인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 네.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맞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요? 두 가지구나.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셰프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스 셰프라고 정확하게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대답을 리턴함으로써 네. 인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 셰프의 잡은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잡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셰프들이 오늘도 요리하느라고 힘들었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그제큐티브 셰프는 뭐 마늘을 다지거나 양파를 자를 시간이 없죠. 모든 사람들을 제자리에서 빨리빨리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역할이죠.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셰프 밑에는 네. 예를 들어서 멀티 유닛의 이그제큐티브 셰프라면 항상 한 유닛의 레스토랑에 있지 못하니까 그 밑에 자기 모든 셰프의 명령을 체크업해 줄 수 있는 셰프드 쿠이즌이 있어요. 네. 그 이그제큐티브 셰프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셰프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거 바로 밑에는 네네. 그런 분 바로 밑에는 수 셰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작은 규모의 레스토랑에는 이그제큐티브 셰프가 있고 그다음에 수 셰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그 유닛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그다음이 수 셰프 밑에가 라인 쿡이라고 하죠. 라인 쿡. 근데 셰프라는 말이 안 붙네요. 이제 쿡이라는 그래서 얘기를 하네요. 셰프는 보통 사람들이 예. she's a great cook. 하우스에서도 네 와이프는 정말 그레이트 쿡이야. 그레이트 셰프야. 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쿡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한 유닛에서 레스토랑에서 셰프는 한 사람이죠. 이그제큐티브 셰프. 아, 모두가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셰프는 아니군요. 좀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이제 라인쿡부터는 모든 이제 쿡입니다. 사실은 아. 그 사람이 10년을 했던 5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라인쿡이라면은 네네. 다 쿡입니다. 라인쿡이 무엇이냐? 뭐 그릴쿡도 있을 것이고 소스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망제 찬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렇거든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아까도 방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차가운 음식 만드는 사람들 갈망제 뭐, 샐러드를 만들고 뭐 그런 역할부터 시작을 하죠. 그게 잘하게서 넌 정말로 그 샐러드를 빨리빨리 만든다. 어떻게 소스도 다 만들고 어떻게 다 잘하니. 그럼 이제 그 단계 들어가자마자 나는 스테이크 굽는 거 참 좋아해. 그럼 너 스테이크 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요리 재료 자체도 비쌀 거 아니에요. 뭐 푸아그라를 구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선도 굽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아름답게 완벽한 색깔로. 그걸 아무한테나 그 사람이 생선 요리 좋아한다고 맡기는 건 아니고요. 그게 기본적인 순서예요. 들어가자마자는 찬 음식부터 하루 종일 만드는 거죠. 연차가 될수록 뜨거운 음식으로 올라가는 건요. 쿡도. 연차가 또 잘 됐다고 해서 보통 뭐 와든 사람들이 뭐 네. 갈망제 처음 코스에서 몇 개월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빨리빨리 한다면 더 빨리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구이냐 얼마나 열심히 재능이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기간이 이게 획일적인 게 아닌 전혀 거네요. 아니에요. 어떤 네. 사람은 진짜 몇 개월 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을 하거나 뭐 10년을 해도 계속 그 자리에 찬 음식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그제큐티브 셰프가 키친에 없는데 갔다가 봤더니 이 라인쿡은 이미 10가지의 소스를 다 만들어 놓고 내일 할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네.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10분 동안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나가서 수다 떨고 오고 1시간 동안에 한 가지 음식도 못 만들고 레스토랑 오픈할 시간은 다 됐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레스토랑 오픈과 동시에 쿡들이 와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수백 가지 재료와 소스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준비 땅 하면은 오더가 들어오면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갈 때 모든 숙제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은 중요한 일거리를 맡게 될 것이고 더 빨리 진급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그 안에 서열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방송국 서열도 장난이 아닌데. 그래요. 네. 레스토랑은 서열이 장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모든 접시 하나하나가 작품이어야 되고 완벽하면 네. 되잖아요. 이 접시가 실수를 했는데 괜찮아. 이 손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다음 접시 잘 만들자. 뭐 안 그렇잖아요. 네. 모든 하나하나 순간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완벽해서 잘 이가 맞아서 돌아가야지만 손님 모든 한 분 한 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네. 정말 고된 육체 노동을 견디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급을 하는 것이 셰프로 입문하는 길이잖아요. 그쵸. 쿡에서부터. 그러면 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걸까? 사실 언론에 비춰진 그런 스타 셰프들만 보다 보면 와, 셰프만 되면 엄청난 연봉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쵸.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뭐 인턴이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인턴으로 들어간다거나 한다면은 나라마다 네. 기율이 다 다르겠지만 미국도 다르겠죠. 월급을 안 받고 하는 그런 인턴들은 월급을 안 받고 하는 인턴도 많이 있고요. 무급 인턴. 엑스턴십이라고 하면은 뭐 월급을 좀 받을 수도 있겠고요. 학교 네. 과정 자체에 인턴십과 엑스턴십을 해야지만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보통 포함되어 있거든요. 카리너리 스쿨은. 그리고 또 기본 처음 라인 쿡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든 베이직 미니멈 샐러리를 받습니다. 미니멈 샐러리요? 네, 미니멈 샐러리가 아니라 미니멈 웨이지를 받는 거요? 아월리로. 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됐고 노동법이 서포트하기 때문에 괜찮아졌지만 제가 처음에 해서 네. 20년 된 라인쿡으로 일할 때는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시부터 와서 일을 해서 손님이 5시 올 때까지 3시간 동안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훨씬 더 12시부터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찍 온 2시간은 돈을 안 받고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레스토랑에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작품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정도 열정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은 또 난리 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말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그 최저 임금을 받는다는 그쵸. 말씀이신데 네. 어느 정도 우리 이재정 셰프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보통 수셰프는요. 수셰프부터는 샐러리로 많이들 하이어가 돼요. 네. 그러면은 뭐 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5만 불부터 시작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수셰프는 말 그대로 시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일하고 주방을 책임져야 돼요. 네. 이그젝티브 셰프가 없는 그 자리를 갖다가 메꿔야 되고 모든 주방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오더가 음식을 매일매일 정확한 오더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재료만 빠져도 음식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12시간, 16시간은 보통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하면서 샐러리를 받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누군가 그 사람의 음식을 좋아해준 인베스터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돈 많은 부모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오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 루트가 달라서 호텔에 남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큰 호텔에 있거나 레스토랑 하면서 호텔에서 셰프를 한다는 것 또한 참 고통스럽고 긴 시간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셰프 이꼴 no holiday, no weekend, no family time, no date. 라고 그 생각을 사생활이 하셔야 돼요. 아예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레스토랑이나 그런 음식을 먹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쁜 때가 어디예요? 언제예요? 주말에 제일 바쁘죠. 그렇죠. 공휴일에 바쁘고. 저희는 불금이 무엇입니까? 전 불금이란 단어를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뭐 누구 이름이 강아지 이름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모두 기부업하고 네. 불금과 주말을 모두 기부업하고 주말 패밀리 타임을 모두 기부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셰프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런 큰 회사의 이그젝티브 셰프로 온 같은 포지션의 셰프들의 공통점은 주말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사람들, 다른 모든 그 고위직을 다 거친 다음에 난 더 이상 호텔에 이그젝티브 셰프는 하지 않겠어. 네. 이제는 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코퍼레이트 잡으로 많이 오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 대신에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격이 된다라면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월급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뭐 10만 불 이상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멀티 유닛 레스토랑의 헤드 이그제큐티브 셰프도 있을 터이고 그런 잡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큰 코퍼레이트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뭐 음식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음식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이 네. 레스토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커리너리 팀을 가지고 있는 큰 음식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다녔던 회사도 그런 회사고요. 네네. 그런 회사에서는 또 다른 능력이 요구되기도 하죠. 음식만 잘 만들고 혼자서 쪼물락쪼물락해서 한 접시에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거나 네. 그럼 아니면 컴퓨터도 더 잘 다룰 수 있다거나 그러면 아주 많은 베네핏이 있죠. 많은 셰프들이 음식은 잘 만들지만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와 친한 사람은 또 드물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다양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자기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웨스턴 푸드를 전공을 했지만 한국 음식을 잘 감사하게 잘 받아들여서 그걸 같이 콤바인 할 수 있다라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온라인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레시피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국 김치만 먹는 게 아니고 유럽에 있는 뭐 핀란드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김치가 응용된 요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이 한국 음식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음식을 다 섭렵을 하고 다양한 문화를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 사람이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공이 뭐야 해서 나는 그릭 푸드만 만들 줄 알아. 나는 한국 음식밖에 몰라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셰프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건 절대 어느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서 맛을 잘 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셰프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 세상 어머님들이 다 셰프가 되셨겠죠. 예. 그렇죠. 우리 이재정 셰프가 생각하는 정말 셰프가 갖춰야 하는 3대 조건이 있다라면 뭘 꼽고 싶으십니까? 이게 정말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열정, 음식에 대한 패션.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먹였을 때 정말 가슴이 뛴다라면 첫 번째 조건이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잘 콤바인한 능력, 그걸 크리에이티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말 능력이요 탁월한 뭐 아주 좋은 미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실력을 뛰어난 셰프도 마지막 이게 없다라면 될 수가 없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두 가지만 갖춰도 네,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완벽하다 패션을 있다고 하더라도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그 누구도 훌륭한 셰프가 될 수 없고 훌륭한 셰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커리어는 금방 끝날 겁니다. 인성과 요리 가장 실력은 중요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네, 실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 예. 레스토랑에서 힘든 정말 8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이 팀워크를 하면서 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커버를 해주고 이 모든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 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일 때 그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 이 모든 걸 커버하고 인내하고 동료들과 잘 어우르면서 네. 결국은 리더로서 아, 나갈 수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인성까지 갖춘 사람.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인성이 밑바탕이 돼야 좋은 셰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약간 실력이 모자라도 이 사람이 약간 더 느리게 일을 하더라도 예. 우리는 빨리빨리 뭐든 빨리빨리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늦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1시간에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한 개만 만들면 안 되겠지만 네. 약간은 늦더라도 좋은 인성으로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길게 높은 자리까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이재정 서리파이드 이그제큐티브 셰프 모시고 이 셰프라는 직업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모시면서 꼭 여쭙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많은 음식 프로그램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이재정 셰프께서도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아실 텐데요. 그분을 보지 않고서는 TV 채널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이제 그분의 레시피를 따라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요리 철학이 저와는 약간 다를지언정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계속 말해왔지만 열정은 보이거든요. 나와 음식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음식을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는 그 패션이 저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셰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당연히 그 사람도 그분도 셰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유명 셰프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분은 셰프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셰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질투나서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그분의 팬도 아니고 그분의 요리를 특별히 레시피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간단하게 저는 요리는 정말 간단하게 쉽게 접근해야지 된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요리 자체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분을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분이 셰프입니다. 네. 자, 뭐든지 일찍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 각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늦게라도 내 꿈을 이루자 시동을 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셰프라는 직업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고되고 그쵸. 그리고 아까 수입도 적어요. 미니멈 웨지 막내로 들어가면 나이가 좀 많으셔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28살, 9살 때 커리너리 스쿨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왜 지금 나이에 그냥 편하게 살지 요리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어느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변화를 추구했을 때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정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때 그것이 길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오늘의 명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네요. 자, 이제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이제 자신이 셰프가 되겠다, 요리에 나의 미래를 걸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뭐 지금 꼭대기까지 올랐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이재정 셰프 같은 경우에는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이 시간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는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행, 책 읽는 것, 이 모든 간접 경험들이 결국은 요리에 대해 다 나타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뭐 이 다른 전공을 제가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 결국은 이 한 접시에 제가 하는 일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모든 경험 그리고 배운 것, 읽은 책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정말로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양파 누구보다도 10초 빨리 양파 2개, 3개 더 빨리 자르는 거 너무 자랑스럽게도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파 잘라줄 사람 많아요. 그거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요리에 관한 얘기, 레시피에 관한 얘기만 나누다가 정말 이 셰프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궁금해하는 부분에 약간이라도 제가 긁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더 깊은 질문이 있다면은 모든 걸 저희가 커버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답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잡 첫 시간으로 사람의 오감을 깨우는 힐러 이재정 서티파이드 이그제큐티브 셰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